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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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ship. Oh my, oh my, oh my, oh my goddess. Yeah, she the hottest. That's plain and simple. I'll bring on out your.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새해에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사로 영상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2019년을 보내면서 저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2020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카메라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평소에 항상 하던 생각이기 때문에 대본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말해야지 목록 정도만 있고 즉석에서 다 말하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논리정연하게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에 제가 굉장히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 생활이라는 사회 경험 대신에 그냥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진로를 제가 택했다 보니까 좀 직장 생활하는 제 또래들하고 되게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를 제가 엄청 느꼈어요. 2019년에 제가 대학 때 그나마 친했던 단짝 친구 같은 게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친했던 친구 2명을 만났는데, 한 명은 은행원이고 한 명은 지금 재산이 10억 넘게 있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준재벌가 아들, 이렇게 2명을 만났는데 둘 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한 명은 정말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쌓고 면접도 잘 봐서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아는 은행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친구고, 또 다른 한 명은 자기가 용돈하고 알바하고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10억 넘게 불린 그런 친구인데, 기존에 있던 큰 조직에 일부러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순응하는 삶, 순응하는 삶이라 그래서 절대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하진 않습니다. 순응하는 삶과 개척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019년에. 그래서 이런 걸 느꼈어요. 순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개척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해가 안 되고, 개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순응하면서 사는 삶이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그 두 친구를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겪는 괴리감도 사실 그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주체적인 삶, 남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내가 개척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이 용우수란 사람이 나를 비하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두 친구를 만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개척해가는 삶,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아예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직업을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개척해 나가는 입장은 계속 고수하겠지만,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생각도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친구 만나면서 든 생각이,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돈에 대한 마인드나 어떤 마인드 세팅, 철학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가정교육 자체를 그렇게 받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되게 섬뜩섬뜩하게, 이게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근데 또 그 친구한테는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당연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내가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요즘 인터넷 환경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작년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도 실망을 많이 한 일이 있었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나 또는 광고주분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사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연말 들어서 생겼어요. 왜냐면은 동전에는 앞뒷면만 있는 게 아니고 옆면도 있거든요.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 그게 어느 방향이 됐든지 굉장히 위험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소모적인, 아무 생산성 없는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용우수라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 번 말을 하고 계약을 해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저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죠. 제 영역 밖의 일이죠,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을 때는 한쪽 면에 서서 싸우기보다는 동전의 옆면에 서가지고 이 앞뒷면의 상황을 보고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된다.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화나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짜증나고 그랬던 일들이 그냥 요즘에는 그렇게 장면 하나하나별로 어떤 스토리보드를 원하고 그대로 영상이 구현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은 지금 시장에 있는 프로덕션 회사에 맡기면은 그런 거 다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그쪽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투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쟁적인 마음 상태에서 예전에 유튜버 광고 관련해서도 제가 굉장히 투쟁적으로 했었지만 또 요즘에 유튜버들이 또 무더기로 또 적발이 됐죠. 허위 가장 광고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냥 내 갈 길 가면은 오히려 내가 차별화돼서 더 잘 되겠구나. 그런 마음 상태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또 큰 게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주역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주역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사기꾼 뭐 점쟁이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점성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학 원론을 봐도 경기 수단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봐도 순환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 수단과 어떤 두 개체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철학적 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씩 보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거를 100% 막 믿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니까 든 생각이 뭐냐면은 뭐 이런 괴는 이런 철학적 상황을 나타내는 어떤 상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세상이 존재하고 흘러가는 거에는 딱히 내가 감정을 개입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그런 건데 내가 거기다 화를 왜 내나.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누군가는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인 광고를 올리고 있고 누군가는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을 작성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팔자라서 내가 이런 주역효로 표시되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구나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되게 화가 많았거든요 작년에. 사실 오늘도 세금 내고 화가 많이 났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세금은 잘 내야 되는 거니까. 또 요즘에 읽는 책이 요 페이크라는 책인데 아까 그 동전의 비유가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건데 그 동전의 한 면만 본다는 게 지능이 떨어지는 거다. 동전의 옆면에 서서 그 상황을 관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투쟁적인 것보다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의 역학관계를 잘 살펴서 나의 처신을 잘하자.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그냥 나만 잘 지켜나가면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되게 힘들었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정리를 하고 제가 벌었던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이러니까 또 그렇게 나쁜 해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기질 자체가 굉장히 윗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성격을 타고났구나. 뭐 어쩔 수 있나. 내가 타고난 내 성격과 이 세상과 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내가 동전의 옆면에 서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2019년에 저의 가장 큰 변화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카메라를 급하게 다시 켰습니다. 제가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좀 캐릭터가 확실하고 유튜브에서 영상 만드는 사람 하면은 좀 근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게 영상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예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건설적인 성장의 여지가 적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 조작과 편집 기술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카메라에 뭘 담을지.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쓰고 소위 트렌디하다는 기법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영상 편집을 해봤자 찍는 대상 자체에 멋이 없으면은 그 영상도 멋이 없어요.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감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영상가 자체가 멋없는 사람이면 영상도 멋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카메라 뭐 사야 돼요? 편집 프로그램 뭐 써요? 어떤 플러그인 쓰세요? 내지는 뭐 트렌디한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게 쓸 데가 없어요. 이건 그냥 기교의 영역이고
찍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멋진 영상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진짜 아우라 없는 모델을 클라이언트가 꼭 써야 된다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따님이었던 거죠. 얼마 전에 지인 소개로 음악 유튜브 하시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영상에 도전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영상 촬영 현장에 가서 스텝부터 시작을 해서 배워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변에서는 조언을 해주시나 봐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영상 커뮤니티에서 욕먹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한데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 있는 대상을 멋있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은 소위 사수를 데리고 밑바닥부터 하는 거에서 전혀 길러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직접 내 손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 그런 기획력과 멋이라는 게 늘거든요. 영상학과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인 내용들, 카메라 오퍼레이팅 하는 법,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기법, 어느 수준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영상학과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영상을 만들면은 정말 전형적인 영상 만드는 사람까지밖에 못 돼요. 요즘 제가 극장에를 잘 안 가는데 요즘 한국 영화들 보면은 너무 전형적으로 잘 찍으세요. 그러니까 위에 사수가 있거나 투자사가 감독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혁신을 할 수가 없고 전형적인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하는 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엔틴 타란티노 작품 보면은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뭐 필름 스쿨 가면 항상 배우는 거 자동차가 뭐 갈 때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해줘야 연속성이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된다. 근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던데요. 그냥 막 섞어요 자기 맘대로. 물론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멋있는 영상을 만드는 본질은 만드는 사람 본인이 멋있어야 되고 그 멋있는 자기 감각으로 카메라 앞에다가 멋있는 걸 가져다 놓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건데 그 본질은 싹 다 무시하고 카메라만 들고 어떻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트렌디한 기법을 넣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제 머릿속으로만 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2019년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에 와닿아서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된 그런 한 해였어요. 멋있는 영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본인이 멋에 대한 감각을 키워서 자기가 만든 작품에 그 멋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기술자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은 본인이 아티스트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꾸미는 거에도 신경 쓰고 지금 트렌드가 뭔지에도 신경을 쓰고 멋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 없이 껍데기만 자꾸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말도 사실 이제는 좀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멋을 그냥 영상에 담을 뿐이지 영상이라는 표현 기법 자체가 저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프리랜서 영상 감독님들 페이를 제가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유명한 연예인 나오는 광고인데 페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저도 사실 그런 제의들을 많이 받았었고 저는 다 그런 것들은 거절하긴 했는데 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 감가상각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드는데 근데 그 영상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수천만 원을 받는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전의 옆면에 서서 이 상황을 관조해보면 시장에서 영상을 찍는다는 행위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장 거래가가 왜 낮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또 연예인은 왜 시장 거래가가 높을까? 그러니까 영상을 주도해가는 주체가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냥 현실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상 속에서 영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시면 영상 기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그냥 본인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돼요. 사람들이 미라는 것을 언제 느끼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영상을 잘 만드는 핵심입니다. 저는 적어도 2019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더욱더 믿게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2020년에 카메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다른 카메라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저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과격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야외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것 같은데요?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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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ship. Oh my goddess. Yeah, she the hottest. That's plain and simple. I'll bring on out your Holy Spirit if I bless the temple. I slow it down, speed it up. Yeah, I switch the tempo. Just make sure when you bust it back, you pop it like a pimple. I know that's nasty. Ooh, you know I like it. Ooh, you so enticing. Ooh, I'm so excited.